원나라와의 사이에서 그 방패막이가 되어졌던 노국공주가 사망한 이상 원나라에서 언제고 무력으로 자신을 폐위시킬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외딴 섬이네요. 그러니까요. 존재만으로 공민왕에게 위협이 되는 권문세조. 전란으로 공을 세우면서 커진 무인 세력.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공민왕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과연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신돈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신원 세력이 많았던 당시에 권문세족의 눈을 피해서 개혁을 해줄 대리인이 필요했거든요. 신돈이 제일 좋은 이유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신돈이 떠돌이 승려였기 때문에 주변에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 머릿속에 확 떠오른 겁니다. 한마디로 공민왕은 신돈을 앞세우고 뒤에 숨어 원나라의 의심을 피하면서 개혁을 단행해 왕권을 강화할 심산이었던 것이죠. 이후 공민왕은요, 암살을 피해 궁 밖으로 도망쳐 이곳저곳을 떠돌던 신돈의 거취를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찾은 신돈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이죠. 오, 찾았네. 1365년 5월 7년여 만에 궁궐로 돌아온 신돈에게 공민왕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합니다. 왕사. 왕사. 왕사는요, 바로 왕의 사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신돈에게 나의 스승이 되어주지 않겠소?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왕의 사부가 되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자, 왕의 사부는요, 왕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함께 국정을 의논하기도 합니다. 또 왕이 중요한 정책을 펼칠 때 자문을 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민왕이 신돈에게 왕의 사부가 되어 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거의 뭐 오른팔처럼 그렇죠. 그 나라의 큰 역할을 맡은 거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7년 만에 다시 궁에 돌아온 신돈은 공민왕의 이런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떤 답을 했을까요? 물론 이제 뭐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찾아와 줬기 때문에 저 열심히 더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나밖에 없구나. 무조건 하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신돈은 왕의 사부가 되어달라는 공민왕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게다가요, 왕사가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1365년 12월 공민왕은 신돈에게 또 하나의 어명을 내립니다. 보시죠. 신돈을 수정 이순논도 섭리 보세 공신, 벽상 사만 삼중대광, 영 도첨 의사사사, 판 감찰사사, 취성 무원군, 제조 승록사사 겸 판 서운관사로 삼았다. 아이고야.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그냥 다 했다. 맞습니다. 이게 각각이 다 관직명이에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신돈에게 무려 이 몇 개입니까 지금? 7개. 네, 7개의 관직을 동시에 내려준 거예요. 와. 고려에 승려 출신의 정치인이 탄생한 전무후무한 순간이었습니다. 공민왕이 신돈에게 내려준 7개의 관직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 영도첨 의사사. 자, 이거는요, 행정부 총책임자를 뜻합니다. 조선으로 치면 영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무총리. 맞습니다. 네. 오늘날 국무총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 감찰사사. 이건 말 그대로 국정이나 신하들을 감찰하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감사원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관리들을 감독하고 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조 승록사사. 이건 불교계의 관직을 임명하는 자를 뜻합니다. 마지막 판서운관사. 이건 음양천문관의 책임자, 요즘으로 치면 기상청장. 그 외의 세 개의 관직은 일종의 명예직이었습니다. 자, 이런 국가의 주요 관직을 다 누구에게 내려줬다? 신돈. 신돈. 한 사람에게 모조리 준 겁니다. 공민왕이 내린 왕명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정치는 전통적으로 문벌 그리고 귀족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려였던 신돈이 하루아침에 고려 정치판의 핵심 인물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실질적인 힘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처럼 승려로서가 아니라 세속인이 돼서 나의 곁에서 내 대리인으로 일을 하려면 이 정도 관직은 가져야 된다라고 본 거죠. 주변에 개혁에 반대하는 권문세족이라든가 무인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관직을 줘서 힘을 갖다 실어준 거죠. 한마디로 공민왕은 신돈에게 왕의 권위에 버금가는 칼자루를 쥐어줬으니 자신을 대신해 이 정치 전면에 나서 개혁에 힘써달라 이 부탁한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반발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동현 씨가 지금 신돈의 입장이라면 이런 부탁에 동현 씨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원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자르고 제가 된다는 게 이미 적응이 엄청 생기기 때문에 거절하죠, 저는. 괜찮습니다. 자, 신돈은요 공민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신돈이 공민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이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와, 거절을 해? 일찍이 듣건대 국왕과 대신이 참소하고 이간하는 말을 많이 믿는다고 하니 삼가면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에 세상을 복되고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거절의 변입니다. 지금 거절의 변. 자, 생각해 보세요. 공민왕과 신돈이 처음 만났을 당시에도 신하들 반발 어땠죠? 거셌어요. 엄청났잖아요. 네. 그때 신돈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죽을 뻔했죠. 죽을 그렇죠. 뻔했죠. 자칫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할 뻔했잖아요. 예. 자, 이렇게 공민왕을 대신해 신돈이 정치 전면에 나설 경우 신하들이 신돈을 가만히 두고 본다 안 본다? 절대 안 본다. 본다. 그렇죠. 그렇죠. 신하들이 뒤에서 나를 이간질하는 이야기를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신하들이 내 목숨을 위협하지 못하게 단속해 달라. 그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잠깐만, 그게 하겠다는 거 거절하는 아닐까요? 말이라 했죠. 네. 이거를 해주면 본인은 그 자리들을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절은 아니네요. 형식적인 거절이었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자신이 안전하게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공민왕에게 이번엔 확실하게 나의 보호막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신돈의 거부 의사에 애가 탄 공민왕은 신돈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또 한 번 부탁합니다. 그러자 신돈은 공민왕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신돈이 공민왕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별다른 얘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왕에게 각서를 쓰게 합니다. 각서. 네. 정답! 그만큼 좀 약간 왕을 약간 살짝 안 믿었다는 거. 근데 사실 왕한테 각서를 쓰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맹세서를 써달라고 한 겁니다. 약간 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맹세서를 쓰자는 신돈의 제안을 들은 공민왕. 신돈이 보는 앞에서 몸소 붓을 잡고 맹세서를 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절대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부처와 하늘 앞에
맹세하노라. 부처와 하늘 앞에. 거기 네. 왕이. 그 왕이 그러니까 신하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방패막이 되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어허. 자, 공민왕의 약속까지 받아낸 신도는요, 결국 자신을 대신해 정치 일선에 나서달라는 공민왕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공민왕은 뒷배가 없는 신돈을 이용해 고려를 개혁하려 했고요. 신도는 공민왕이 쥐어준 권력으로 출세도 하고 살기 힘든 세상 한번 제대로 뒤집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동상이몽이었지만 두 사람의 정적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공민왕 앞에서는 고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소박한 생활을 이어간 신돈. 네. 과연 공민왕이 없을 때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신돈이 탐욕을 부리고 음란한 것이 날로 심해져서 뇌물이 폭주하고 집에 있을 때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제멋대로 여색을 즐기었다. 어이구. 와 이중인격이네. 아 신돈 너무 타락했어. 그런데 이 중에서도 더 놀라운 건 신돈의 여성 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색. 용제총활한 야사집에 신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자, 요 기록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도는 관리들의 처첩 중에 용모가 뛰어난 여인이 있으면 사소한 트집을 잡아 그 남편을 감옥에 가뒀다. 아우. 그리고는 연통을 넣어 부인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러 오게 했다. 신도는 별실에 이부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와. 머리를 엄청 굴리구만요. 그 남편이 잡히니까 부인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 신돈한테 이걸 알려야겠다 해서 신돈한테 찾아갔는데 신돈이 잠깐 들어와 볼래?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별로였어요 지금. 아 진짜. 너무. 아니 누워 있었다고 했으니까 네. 깔고 잠깐 들어올래? 남편이 어쨌다고? 어딜 자꾸 만지는 거예요? 간지러워요 왜? 간지러운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너무 나쁘다. 아까 막 옥사를 만들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전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신돈이 관리의 처첩 중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자신의 집에 끌어들였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신도는 승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미 세속인이 됐거든요. 더군다나 권력도 얻었고요. 물론 이런 이야기, 이런 자료들이 나오게 된 것은 당시에 신돈을 싫어했던 세력들이 소문을 그렇게 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특히 기록을 고려사에 올렸던 사람들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잖아요. 유학자들은 너무도 신돈을 싫어했기 때문에 보나마나 그런 소문은 다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다고도 하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빈 손으로 전국을 떠돌며 시체를 묻던 그 매골승 신돈이 공민왕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점점 권력의 맛 그리고 속세의 맛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아유. 자, 그리고 신도는요 1369년 2월 자신의 지위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오도 도사심관. 자, 오도 도사심관은요 중앙의 관리가 된 지방 출신 사심관을 그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도 미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였죠. 신도는요 중앙 정치 세력을 장악한 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을 사심관으로 임명한 다음 전국 곳곳에 보내려고 했죠. 한마디로 중앙은 물론 지방까지 신돈이 통제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자, 과연 신돈의 제안을 들은 공민왕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좋은 생각이다. 야. 하거라. 자, 공민왕은요 신돈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만두시게. 이제부터 좀 삐끗삐끗하네. 진짜요?
결국 이 사심관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에 이 내려오게 되는 곡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에서 중앙으로 바쳐야 되는 곡물을 그 지역 내에 분배를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를 자기가 임명한다라고 하는 건 지역과 연계돼 있는 유통과 경제권을 장악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당이 속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 친구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것까지는 못 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칼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준 권력 이상을 원하는 신돈의 행태에 신돈을 보는 국민당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